20대 초였나요? 별다른 일정이 없이 주말 저녁에 일찌감치 집에 앉아 있으면 해질무렵이 되어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핸드폰 그런 거 없어요. 집 전화입니다. 그러면 저기 극장도 많고 나이트도 많고 그런 번화가로 나오랍니다. 왜 동네마다 그런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흔히 말하는 닭장, 나이트클럽에 가는 거죠. 학사주점이란 곳도 갔던 것 같아요. 당시 유로 댄스 뮤직이 나이트를 장악했었는데요. 그 선두에 섰던 듀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던 토킹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대표 히트곡은 단연코 You're My Heart, You're My Sou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할 노래는 그의 버금가는 히트곡인 Brother Louie입니다. 얼마 전 쇼폼 댄스 영상곡으로도 히트가 되었던 모양인데요. 이전부터 댄스곡으로 아주 유명한 노래였죠. 모던 토킹은 당시 서독 출신의 댄스 듀오로 브라더 루이는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Ready for Romance의 싱글로 발매되었습니다. 곡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비면 첫 곡인 Atlantis is Calling SS for Love도 꽤 히트를 했습니다. 곡의 내용은 한 줄 요약하자면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한테는 자기 형제인 루이에게 빠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요. 형제 루이에겐 그녀는 날 사랑하니까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브라더 루이는 발표 당시 핀란드, 남아공,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자국인 서독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재밌는 것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명작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한 장면이 모던 토킹에 연출된 공연 장면과 교차 편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알고 보면 좀 안 어울리는 듯 하지만 영화에서 따온 장면은 제니퍼 코넬리가 연기한 어린 시절의 데보라를 훔쳐보는 두 소년인 누들과 맥스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자라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입니다. 장면만 보자면 노랫말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명 영화 장면을 그냥 노랫말에 맞춰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던 토킹의 두 멤버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디터 볼렌과 보컬인 토마스 앤더스입니다. 그들은 이 곡 외에도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You Can Win If You Want, Sherry Sherry Lady, Atlantis is Calling SS for Love, 제로니머스 캐딜락 등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이들은 1983년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디터 볼렌은 1954년생으로 이미 독일 가요계에서 73년부터 가수 및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토마스 앤더스는 1963년생으로 역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Dann geht der Fahrstuhl Schritte im Flur. 디터 볼렌은 오랫동안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의 여러 가수들과 일을 하고 음반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마스 앤더스의 곡도 작업을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둘의 만남은 가수와 프로듀서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작업한 노래 중엔 프랑스 출신의 가수 F.R. 데이비드의 Pick Up the Phone의 독일어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들으니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여튼 토마스 앤더스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던 디터 볼렌은 함께 유로 댄스곡을 만들어서 불러볼 것을 제안하였고, 그동안 활동했던 독일 가요계에서 벗어나 영어로 가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이 받아들여져서 BMG 레코드사로부터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을 받아서
음반을 냈는데요. 이것이 대박이었네요. 이후 이들은 해체와 재결성을 반복하였지만 그 이후로 뚜렷한 히트곡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과거의 명곡을 다시 녹음한 새 버전들이 있습니다. 98년 발표된 새 버전의 브라더 루이는 유럽에서 다시금 히트를 했고요. 한때 유행했던 댄스 챌린지의 그 곡이며 MBC 예능 라디오스타의 오프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이 브라더. 사실 브라더 루이라는 노래는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모던 토킹이 이를 알고 자신들의 노래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973년 무려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찍은 노래입니다. 이 곡이 미국 캐시박스 차트와 캐나다 차트도 씹어먹은 곡인데요.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주 카랑카랑한 보컬이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 곡을 부른 스토리즈라는 미국 밴드는 1972년부터 74년까지 3년밖에 활동을 안 합니다. 이 곡이 유일한 탑40 히트곡입니다. 그리고 50위까지 오른 노래가 있는데요. 아마 귀에 익으실 겁니다. 근데 이 곡은 스토리즈의 원곡이 아니에요. 다국적 보컬 밴드인 팝탑스의 곡입니다. 예, 브라더. 이 곡은 따로 편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브라더 루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브라더 루이도 스토리즈의 원곡이 아니에요. 이들은 오리지널 히트곡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보컬의 쓰린 음성은 가슴에 남네요. 아무튼 브라더 루이의 최고 형님은 영국의 디스코 펑크 소울 밴드인 핫초콜릿이 1973년에 발표한 브라더 루이입니다. 아니 근데 스토리즈 곡이나 핫초콜릿 곡이나 1973년 같은 해에 나왔는데 왜 핫초콜릿이 형님이고 오리지널이냐? 그것은 바로 핫초콜릿의 주축 멤버인 에롤 브라운과 토니 윌슨이 만들었고 먼저 발표했기 때문이죠. 즉 저작권자입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스토리즈의 음반이 나옵니다. 스토리즈는 레코드 사무실에서 앨범 준비를 하려고 선곡을 하기 위해 여러 곡을 듣는 중에 발매가 되기 전에 브라더 루이의 완성된 마스터 레코드를 들었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스토리즈의 보컬 이언 로이드는 이 곡이 될 것임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 밴드인 핫초콜릿은 소울 밴드인 것이 의외인데요. 보통 이 장르는 미국이 본토이고 강세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국이라고 디스코 하지 말란 법은 없죠. 아무튼 곡은 잘 만들어 놓고 남은 좋은 일을 시켰어요. 어이 브라더. 핫초콜릿의 브라더 루이는 영국 차트 7위, 아일랜드 차트 18위에 머무릅니다. 이것도 히트는 한 건데 남이 불러서 빌보드 1위라 참 아쉽죠. 예, 브라더. 근데 핫초콜릿의 노래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까닭은 노래의 주제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흑인 여자를 사랑하는 백인 남자 루이의 이야기인데요. 여자의 집에 갔는데 여자의 엄마 아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루이의 생각에는 피부색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루이는 울게 될 것이었죠. 이 노래를 만든 에롤 브라운의 주위에서 실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핫초콜릿의 노래에는 커플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대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백인의 비하어인 홍키나
I don't want no honky in my family. You dig? 흑인을 비하하는 스푸크 같은 표현이 담겨 있어서 I don't want no spook in my family. 라디오 방송국이 질의 겁을 먹고 방송에 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이 브라더. 하지만 몇 개월 후에 발매한 스토리즈의 음반에는 문제의 대사가 나오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또 루이가 여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편곡도 모타운 스타일을 가미한 데다 백인 밴드의 카랑카랑한 록 보컬이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듯합니다. 핫초콜릿의 브라더 루이는 미국에서 큰 반응을 얻을 수 없었지만 후에 이들의 곡 엠마와 You Sexy Thing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각각 8위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1위 달성은 하지 못했네요. 정말 1등만 기억하는 이놈의 세상입니다. 본조비가 라이브에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밴드 반덴버그의 보컬 버트 히링크가 스토리제 버전을 네덜란드어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줄리로 이름이 바뀌었네요.